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아침이 되었고요. 오늘은 완벽귀조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벌써 1월 22일이에요. 완벽귀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익힐 고사성어 가운데 가장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기조를 어디서 사용하느냐고요? 바로 완벽이라는 말이죠. 완벽하다, 훌륭하다, 흠없다, 더할 것이 없다 할 때 완벽. 그 완벽이란 말이 바로 완벽귀조에서 따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이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한번 먼저 소개하죠. 완벽귀조, 옥벽을 온전히 조나라로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쓰는 완벽이라는 말의 출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조나라입니다. 이 조나라 임금이 화시벽이라고 하는 물건을 손에 줍니다. 그 화씨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깊은 산에서 발견했던 커다란 옥돌로 만든 귀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벽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 벽이라고 하는 장식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종의 이렇게 커다란 원방같이 생긴 뭐라고 할까요? 장식물입니다. 옥돌을 가지고 그거를 무늬도 새겨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CD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얇은 둥근 그렇게 물건으로 만든 건데요. 그걸 벽이라고 합니다. 자, 화씨의 옥으로 만든 벽. 이것이 조나라 임금의 손에 들어옵니다. 진귀한 물건이고요. 그래서 신나야 되지만 아니요. 걱정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웃 진나라 임금의 귀에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진나라는요, 맨 앞에 순망치한의 진나라와 다른 진나라입니다. 훗날 진시황의 진나라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진나라 임금은 사람을 보내 화시벽을 주면 15개의 성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나쁜 제안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포악한 진나라 임금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죠. 화시벽을 전해줬는데 그냥 물건만 받고 성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 진귀한 물건을 누가 가지고 갈까? 어쨌든 당당한 모습으로 가지고 가야 제대로 성을 받아올 텐데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인상여라는 인물이 나서서 화시벽을 들고 진나라로 가기로 합니다. 이 인상여라는 인물이 바로 완벽귀조의 주인공이죠. 자, 진나라 궁궐에 가보니 진나라 왕은 화시벽을 보고는 크게 반가워하죠. 근데 성을 주겠다는 약속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인상여는 그렇게 무례한 진나라 왕을 보고는 옥벽에 난 흠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옥벽을 건네봤습니다. 옥벽을 손에 넣은 인상여는 진나라 왕의 무례함을 꾸짖죠. 근데 이게 어디냐면 진나라 왕의 궁궐에서 그런 겁니다. 진나라 병사들이 달려들려고 하자 큰 소리를 치며 이 병사들을 물리치죠. 만약 더 다가온다면 옥벽과 함께 머리를 부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말하죠. 결국 진나라 왕은 인상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뒤에 옥벽을 다시 받기로 하죠. 그렇지만 인상여는 이미 옥벽을 건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인상현은 밤에 몰래 이 옥벽을 조나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인상현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나라 왕은 이 인상현을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신하들 가운데는 인상현을 죽여야 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진나라 왕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자, 이처럼 옥벽과 함께 인상여 자신도 무사히 조나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당당한 인상여의 이야기에서 완벽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익힐 표현은 완벽귀조. 또박또박 한번 써보죠. 완자는 흠없이,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라는 뜻입니다. 벽은 벽옥이라고 그래서 앞에도 설명했듯이 옥이라고 하는 보석 알고 있죠? 이 옥은 보통은 푸른색으로 약간 은은한 빛깔이 나는 돌입니다. 이걸 둥근 그리고 얇은 판으로 깎아 놓아서 만든 이제 장식품이 옥벽이고요. 완벽은 그 옥벽을 온전히 조나라로 돌려왔다라는 이야기죠. 귀자는 돌아오다. 그래서 돌아오는 걸 귀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사성어를 익혀두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이 사실은 글자 그대로의 표현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와 맥락 속에서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완벽이 대표적이죠. 완벽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글자만 보면 왜 완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옥벽이 온전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인상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완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네,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인 그냥 표현으로 완벽이라고 하면 흠없는 사람, 모든 분야에서 꼼꼼하게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완벽귀조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용맹하기도 하고 당당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그런 사람을 완벽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지혜와 당당함. 인상여는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가운데 아주 큰 사랑을 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인상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또박또박 써보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조나라는요, 나라 이름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씨로 쓰기도 합니다. 조씨가 있죠. 조씨가 요거 이제 삼국지 같은 데서는 조자룡의 조씨죠. 성씨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들의 성씨는 그렇진 않을 텐데요. 이제 어떤 성씨는 나라 이름에서 나온 성씨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씨, 정씨, 오씨 이런 성씨들은 나라 이름, 더 나아가서는 지역 이름에서 나온 성씨예요. 그래서 조는 조나라라고 하는 춘추 전국시대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일상에서는 성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갔으면 알려주세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 12월 말에 이제 중국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상하이에 다녀왔었는데 상하이에 새롭게 연 박물관이 있어서 이제 박물관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박물관은 역사 순서대로 물론 유물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역사 순서대로 우리가 보여주면 왕조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 거기는 역사 순서대로 유물을 보여주긴 하되 유물의 재질에 따라 이제 다르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청동기관이 있고 옥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동기관과 옥관을 갔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청동기로만 만들었던 커다란 뭐 솥들 뭐 이런 것도 구경하고 막 그랬고, 한편 옥으로 만들었던 다양한 장식품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옥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옥벽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장식물을 만들기도 하고, 귀걸이, 반지, 혹은 여러 가지 몸에 치장하는 뭐 장식구들을 옥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요즘에는 인기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이 옥이 굉장히 귀한, 뭐라고 할까요? 보석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완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완벽귀조에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고요. 자, 오늘도 익힐 다른 표현들을 소개하죠. 첫 번째 표현은 완전이라는 표현입니다. 완전, 많이 쓰죠. 모자람 없이 다 갖추어졌다는 뜻이고요. 인상현은 지혜와 용기를 모두 갖춘 완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상현은 진나라는 물론 이웃 나라에도 명성을 크게 떨칩니다. 두 번째 표현은 외교. 외교는 바깥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외교라고 하죠. 요즘으로 치면 인상현은 외교 천재였다라고 할 법합니다. 아무런 손해 없이 이웃나라 임금의 콧대를 꺾었으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 표현, 대의 명분.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인상효가 무사히 옥벽과 함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이 대의 명분을 앞세웠기 때문이죠. 옳은 이야기를 하니 똑 부러지게 옳은 소리만 하니 아무리 포악한 진나라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 인상효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완전, 외교, 대의 명분까지 또박또박 또 한번 써보죠. 참고로 완전의 전자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조금 글자가 다르다라고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자를 쓰면 요 한자랑 요 한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인이라고 읽히고 사람이란 뜻이죠. 요거는 입이라고 읽고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둘이 다른 글자입니다. 원래 전자는 위에가 이 입자로 쓰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이 입자보다는 인자가 더 쓰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인자로 써도 됩니다. 또박또박 써보세요. 완자는 앞에서 이야기했듯 흠없이, 부족함 없이란 뜻이고요. 우리가 다 마치는 걸 완료라고 하죠. 료자는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끝나는 걸 완료. 전자는 모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한자로 전체라고 하죠. 그 다음 외자는 바깥이란 뜻입니다. 바깥 나라를, 다른 나라를 외국이라고 하고요. 외국과 교류하는 게 외교. 교자는 교류, 뭔가를 주고받는 걸 이야기하죠. 오늘날에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변에 커다란 나라들이 있는 경우는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당시 조나라도 외교를 굉장히 잘했던 나라입니다. 대의 명분,
대자는 크다. 그래서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신하, 큰 역할을 하는 신하를 대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인상현은 이 조나라의 대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신하였어요. 의자는 옳다. 그래서 옳은 도리를 의리라고 하죠. 명자는 이름, 명칭할 때 명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자는 본분, 사람이 각각 지켜야 하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자기 역할과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본분이라고 합니다. 대의명분은 그런 마땅함을 잘 지키는 걸 대의명분이라고 하죠. 다 썼어요, 벌써? 자, 그러면 모두라는 뜻의 전자가 들어간다는 한번 생각해 보죠. 모두라는 뜻의 전부, 전체나 전부나 비슷한 뜻이죠. 근데 이 전자는 어떤 표현 바로 앞에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라 전체를 간단히 줄이면 전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학년 전체를 학교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학년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도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겠지만 학교에 안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생각보다 한자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는 모두라는 뜻입니다. 완전은 흠없이 모두 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 전교, 그치, 학교 전체를 전교라고 하죠. 전 세계, 세계 전체를 맞아요. 나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봤나? 근데 옛날에는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시험을 봤어요. 1학년 시험을 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갔나 그랬는데 이제 막 그러는 거죠. 뭐 전교 몇 등이냐 막 이렇게 묻는 건데 그래서 전교가 무슨 뜻인지 그때 몰라가지고 그랬던 기억은 아직도 납니다. 전집. 전집은 보통 이제 책을 어떤 이제 묶음으로 할 때 전집이라는 표현을 쓰죠. 맞아요. 전자는 모두. 자, 외교에 외자가 들어간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보죠. 외자는 바깥입니다. 앞에서 전부라는 표현이 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깥 부분을 외부라고 할 수 있겠죠. 밖으로 나가는 걸 외출. 여러분 오늘 외출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임진외라는 이 바깥이라는 뜻이 외자가 아니라 이 외를 씁니다. 외는 키가 작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 외자는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자는 그 외자가 아닙니다. 외, 바깥이라는 뜻의 외자가 들어간 단어. 이제 외과, 그쵸? 몸의 이제 바깥 부분, 외과. 야외. 야외 활동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바깥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외형. 그렇죠? 한편 여러분의 어떤 성격이나 그걸 바깥으로 막 이렇게 표출을 잘하는 걸 외향. 바깥 세력을 외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외모.
네, 진짜로 많은 단어를 알고 있네요. 외교, 외국과 교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인상효는 굉장히 훌륭했던 이제 인물이고요. 인상효가 있었기 때문에 그 포악한 진나라가 조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죠. 자, 이어지는 마지막 표현들 소개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정당. 옳고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정당보다는 정정당당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더 걸맞기는 할 것 같아요. 인상효는 정정당당한 인물이었고 자신이 옳다라고 하고 대의 명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당한 인물이었죠. 그 다음 보물, 값진 물건을 의미합니다. 지금이야 아마 여러분 좀 가지고 싶으면 옥으로 만든 물건을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옥이 굉장히 값진 물건이었고요. 옥으로 만들면 보물이 되었죠. 한편 옥에는 신령스러운 힘이 실려 있다라고 여겨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옥새를 만들기도 했죠. 참고로 여러분 재밌게도 우리가 오늘 만났던 이 화시벽이 조나라 임금에게 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아래에 있었던 인상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화시벽은 나중에 진시황의 손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화시벽으로 전국세를 만들었대요. 이 전국세는 나중에 한나라로 넘어가고 여러분 삼국지 읽으면 이 전국세를 다시 손에 넣게 되는 인물이 나오죠. 손견이 갖게 되는 이 전국세가 거슬러 올라가면 인상효가 다시 가지고 돌아왔던 그 옥벽으로 만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금지옥엽. 금지옥엽은요.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이라는 뜻이고요. 본래는 임금의 자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소중하게 키우는 귀한 자식을 금지옥엽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모두 금지옥엽 아니겠습니까? 또박또박 써보죠. 첫 번째 표현은 정당. 정당하다. 정정당당하다. 그렇죠? 정자는 옳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말이 있죠. 당자는 마땅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당연이라고 하는 글자를 알고 있죠. 보자는 값비싸다. 그래서 값진 돌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죠? 땅에서 보석 해본 적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땅에서 보석을 캐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땅에서 보석을 캐? 생각보다 좀 보석 가운데 찾기 쉬운 보석이 있습니다. 수정. 생각보다 수정은요. 시골 같은 데 있으면 이제 생각보다 이제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보석이라고 하더라도 질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깨끗한 수정을 찾기는 힘들지만 좀 둔탁하고 그런 거는 찾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수정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도 수정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보석, 값비싼 돌. 한편 물은 물건 할 때 물자입니다. 자수정은 수정 가운데서도 좀 구하기 힘든 거로 알고 있죠. 이제 그 약간 흰 수정 있죠. 그거는 시골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구했었어요. 자, 마지막 금지옥엽. 금자는 쇠붙이란 뜻도 있지만 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금은. 지는 가지. 그래서 가지와 잎새를 지엽이라고 하고요. 지엽은 소중하지 않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중보다는 중요가 조금 맞겠네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지엽적인 일이다. 가지와 잎사리, 잎사귀. 옥자는 네, 앞에도 이야기했듯 푸른빛, 때로는 누런빛이 나는 보석이죠. 주옥이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주옥은 옥 가운데서도요. 귀한 옥을 이야기하고요. 주옥 같다라고 하는 건 귀하다는 뜻입니다. 옥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엽자는 잎새. 그래서 떨어진 이파리를 낙엽이라고 하죠. 다 썼나요? 자, 정자. 바르다. 정의. 요즘에도 여러분 이 정자 쓰나요? 옛날에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정자가 5을 쓸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요 정자로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반에서 선거 같은 거 할 때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표지를 다 이제 열어가지고 불러주죠. 그러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숫자를 셀 때 물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를 정자를 쓰면 표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3표가 나오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자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네, 맞아요. 바른 답을 정답. 근데 이 정자는 바르다. 그래서 정의할 때 많이 쓰죠. 당자는 당연하다 할 때 당자입니다. 보물. 근데 물자를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이 물자 들어간 단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질. 사물을 이루는 어떠한 성분을 물질이라고 하죠. 네, 제가 벌써 써버렸네요. 사물. 또 물자가 들어간 단어. 보물은 값진 거. 뭐가 있을까요? 물자가 들어가는. 제 손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컵, 연필 이런 거 말고 땅에 심어져 있는 것. 건물은 세워놓은 것. 건축물, 박물관, 여러 가지 물들을 볼 수 있는. 박물관에 있는 게 뭐예요? 옛날 사람들로부터 남겨진 유물. 자, 돌아오면 땅에 심겨져 있는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물고기 할 때 물자는 이물자 아닙니다. 네, 마시는 물이란 뜻이죠. 땅에 심겨져 있는 것들. 꽃, 나무, 네, 식물. 한편 땅에 심겨져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들. 요물은 예, 요상한 물건이란 뜻입니다. 동물. 한편 사람을 이제 뜻하기도 하죠. 사람을 뜻하는 말은 인물. 고물은 옛 물건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못 쓰는 물건을 고물이라고 하죠. 금지옥엽. 옛날에는 금과 옥이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고요. 그래서 금과 옥으로 들어간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은 이제 그런 표현 잘 안 들었겠지만 금옥 같다. 막 이런 표현도 옛날 책을 읽다 보면 나와요. 금과 옥처럼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네, 금덩어리를 금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이 화폐를 금으로 만들었었죠. 금으로 만든 화폐를 뭐라고 하나요? 금전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의미가 확대되는 건데
옛날에는 가장 귀한 이제 금속이 금이었고 금으로 화폐를 만드니까 그게 금화입니다. 자, 그래서 금은 나중에 돈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금전. 오늘날에는 돈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돼버렸죠.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돈을 현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은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금이 되기도 하고요. 쇠라는 뜻도 있습니다. 금속. 한편 돈이란 뜻도 돼요. 뭐 현금, 그래요 여러분, 입금, 출금 뭐 이런 단어가 될 수 있겠죠. 한편 이게 이 금자는 성씨가 되기도 합니다. 김으로도 읽어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금은 이제 금속의 한 종류인 금을 뜻하다가 더 넓게는 쇠붙이를 뜻하다가 오늘날에는 돈을 뜻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표현 금지오겹까지. 자, 오늘도 여러 표현들을 익혔는데요. 네, 완벽귀조라는 표현이 인상여의 이야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완벽한 완전한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금지오겹이니 오늘 좀 따뜻하게 하루를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목요일이고요. 내일 또 금요일 마지막 2주의 고사성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